볼품없는 학력과 빚더미에 앉아있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89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멘토가 되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있어 보이는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작동 방식,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프로그램입니다. 성공에는 기적이나 운이 아닌 견고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의 전환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중력이 항상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이것은 항상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나누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든다면 이 내용을 반복해서 보고 듣고 체화하세요.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영상을 끄셔도 좋습니다. 아직은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정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정확히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95%의 마인드셋과 5%의 전략입니다. 이 비율을 다시 한번 새겨두세요. 95%의 마인드셋, 단 5%의 기술적 전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방정식을 완전히 반대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95%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라는 전략에 쏟고 단 5%만을 왜와 무엇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할애합니다. 마인드셋은 뭐 그렇고 그렇지, 실전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기술도 올바른 마인드셋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진실을 기억하세요. 몸은 마음의 도구입니다. 속으로라도 한번 따라 말해보세요. 몸은 마음의 도구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깊은 과학적, 철학적 진리입니다. 몸을 먼저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운동 루틴, 학습 계획 등 이 모든 것들이 초기에는 효과를 보이다가 결국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생각이, 뇌의 패턴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하루에 수십 번씩 되새기세요. 성공의 비밀을 찾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밥 프록터는 생각의 힘을 가장 잘 이해한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학력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던 평범한 청년이었던 그가 어떻게 89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멘토가 되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있어 보이는 학술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의 전부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작동 방식,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내면의 프로그램입니다. 성공에는 기적이나 운이 아닌 견고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 법칙은 자연 법칙처럼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중력이 항상 물체를 땅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패러다임은 항상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왜 자기계발서가 실패하는가?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상상하라, 자신을 믿어라 같은 조언을 들었지만 실제로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계발 업계의 불편한 진실은 대부분의 조언이 그저 표면적인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지붕만 이야기하고 기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면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언들은 그저 일시적인 영감으로 끝납니다. 실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합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에게 이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라는 대로 다 하는데 왜 안 되지? 언제쯤 결과가 보일까? 이 방법이 정말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런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성공의 진짜 본질이 아닌 겉모습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물 밖에서 팔 동작만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팔 동작을 연습해도 실제 물에 들어가면 익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들 자신도 자신의 성공 비결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아이러니한 진실입니다.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성공적인 패러다임을 타고난 채로 혹은 어떤 계기로 무의식적으로 습득한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저 5%의 전략만 말해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를 잡으세요 같은 조언을 합니다. 물론 이 조언들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진짜 비밀, 즉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저자인 밥 프록터가 사업가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성공 요인으로 운이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답이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가 말했듯이 운은 알려지지 않은 원인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개념일 뿐입니다. 진정한 95%의 마인드셋, 즉 패러다임을 직접 바꿔본 사람만이 그 진정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바꿨는지, 그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당신에게 진짜 변화의 비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이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물리학의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조절 시스템의 원리로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집의 온도를 27도로 설정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도 조절 장치는 실내 온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온도가 27도 아래로 떨어지면 난방을 가동하고 27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난방을 멈춥니다. 이제 누군가 창문을 열어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 조절 장치는 즉시 작동해 설정값인 27도로 돌아가려고 난방을 가동합니다. 이것이 사이버네틱스 메커니즘의 기본 원리입니다. 비행기의 자동 조종 장치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비행기가 정해진 경로에서 벗어나면 자동 조종 장치는 즉시 이를 감지하고 원래 경로로 돌아가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난기류로 경로에서 벗어나도 시스템은 자동으로 원래 항로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처럼 패러다임은 우리 삶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내면의 조절 메커니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깊은 믿음 체계이며 모든 행동과 결과를 자동으로 특정 방향으로 조정합니다. 이 패러다임의 작동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예로 들어봅시다. 과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체중을 감량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완벽하게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 사람의 패러다임, 즉 내면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가 나는 과체중이다라고 설정되어 있다면 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할 때 패러다임은 이를 오류로 감지하고 원래 상태인 과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한 행동을 유발합니다. 갑자기 단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고 운동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모두 이 패러다임의 작동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는 그저 몸무게를 줄이는 물리적 과정이 아니라 기존 패러다임인 나는 과체중이다를 새로운 패러다임인 나는 건강하고 날씬하다로 교체하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가 어려운지, 그리고 일부 사람들에게는 왜 쉬운지를 설명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건강한 음식이 자연스럽게 맛있게 느껴지고
운동이 즐거워지며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비밀입니다. 패러다임은 단순한 사고방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 새겨진 모든 경험, 말, 소리, 이미지, 감각의 총합입니다. 즉, 당신은 당신의 생각의 총합인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이 당신의 패러다임을 형성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습관의 체계이자 세대를 거쳐 내려온 유전적 프로그래밍이며 당신 자신에 대한 깊은 정체성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같이 패러다임은 당신의 모든 프로그래밍 행동, 감정, 생각이 작동하는 기반입니다. 이 패러다임은 당신이 먹는 음식, 운동 습관, 그리고 삶의 모든 선택을 통제합니다. 샐러드가 맛없게 느껴지는 이유, 운동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 독서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현재 패러다임 때문입니다.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변화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0%의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단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C형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크게 A형, B형, C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형 목표는 이미 달성 방법을 알고 있고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중형차를 몰다가 대형차로 바꾸는 것, 현재 직장에서 약간의 승진을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목표는 현재의 패러다임 안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성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A형 목표는 편안함의 함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재 패러다임의 안전지대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항상 불편함의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B형 목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월급이 30% 오르면 2년 안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그때 창업을 할 거야. 같은 목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B형 목표의 문제는 당신의 성공을 외부 요인에 종속시킨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힘을 외부로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목표 역시 여전히 기존 패러다임 안에 있으며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C형 목표는 어떻게 이룰지 모르지만 깊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현재 능력, 자원, 지식을 넘어서는 목표로 달성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목표입니다. C형 목표는 당신을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끌어내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시키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여기서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C형 목표는 단순한 허세나 일시적인 욕구가 아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욕망이어야 합니다. 마치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다면 자연스럽게 선택했을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비록 지금 방법도 모르고 자원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C형 목표라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통과 가르침에서 욕망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보면 욕망은 변화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원할수록 더 많이 행동하게 됩니다. 욕망은 에너지의 원천이며 이것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성장하길 갈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성의 일부입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더 빨리 달리고 싶고 높이 뛰기를 하면 더 높이 뛰어 올라가고 싶어집니다.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면 곧 뛰고 싶어하고 한 단어를 말하면 곧 문장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 불행의 원인입니다. 밥 프록터의 이야기는 욕망의 힘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완전히 빈털터리였을 때 나는 세계 곳곳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 것이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지 전혀 몰랐지만 그 강렬한 욕망이 그를 이끌었고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89개국의 회사를 세우고 119개국의 세미나를 생중계하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현실이라는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날개입니다. 진정한 욕망이 있다면 방법은 반드시 찾아집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그것이 두려운 것이든 소망하는 것이든 곧 현실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법칙을 설명하는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이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은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너무 크게 바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의 현실은 과거의 생각이 만든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시형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새로운 현실이 됩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형 목표를 설정할 때는 논리적 사고보다 감정적 이입이 중요합니다.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의 느낌, 감정을 풍부하게 상상하고 내면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좌뇌형 사람들은 이런 접근법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오히려 더 철저하게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뇌형 사람들은 상상력과 감정적 접근에 강점이 있으니 그 특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의식적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깨닫지 못한 논리는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주변의 부정적인 목소리, 의심,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압박 등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는 논리적 장벽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들은 모두 당시의 논리를 뛰어넘는 비논리적 도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최초로 정복한 에드먼드 힐러리도 산을 오르기 전에는 어떻게 정상에 도달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정상에 올라선 후에야 비로소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무거운 물체를 공중에 띄운다는 아이디어를 가졌을 때 그들의 아버지는 한 번만 더 그런 말을 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의 과학적 논리로는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비전을 믿었고 결국 그것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도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도달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형 목표가 현재의 논리적 사고로는 불가능해 보일수록 그것은 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따라서 더 큰 성장을 가져옵니다. 위대한 성공은 항상 예외 없이 비논리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 부족으로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존감의 진정한 원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인정, 성취,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의 진정한 원천은 자신의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형 목표를 찾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때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건 내 꿈이었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존감이 자라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가능성의 완벽함을 인정할 때 생겨납니다. 지금은 방법을 모르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자존감이 발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용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능성은 완벽합니다. 이 미묘한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자존감의 열쇠입니다. 자존감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식이 맛있게 느껴지고 운동이 즐거워지며 독서와 공부에 흥미가 생깁니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며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립니다. 이렇게 인생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과거, 환경, 외부 상황은 이 자존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어떤 실패를 경험했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존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가르침은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감사함과 만족감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진정한 욕망과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성장을 제한하고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억누르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답게 사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축하하고 따라야 할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비논리적이다, 비현실적이다라는 말로 당신의 꿈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제한된 패러다임 안에서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은 그들의 이해 범위를 넘어섭니다. 저자인 밥 프록터가 말했듯이 위대한 성공은 모두 철저하게 비논리적입니다. 스스로 겁먹을 정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시형 목표가 있어야만 이전에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림만 그리세요. 필요한 모든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파수를 목표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들은 변화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강요된 변화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변화합니다. 이것은 리더십과 영향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에 동기를 부여받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지시는 일시적인 변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된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패러다임은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먼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러다임이 진정으로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당신이 성공적인 사람이라는 패러다임을 가지면 성공적인 행동과 결정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불리한 출발점에서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해도 누구나 자신만의 도전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러다임이 바뀌면 어떤 환경적 제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반복과 내면화입니다. 한 번의 생각이나 상상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휘발성이 있어 쉽게 사라집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내면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을 통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밥 프록터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책을 여러 번 읽는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지인이 책을 한 번 읽었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지식이 쌓이지 않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 질문 자체가 얼마나 표면적인지 깨달았습니다. 책을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책의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당신의 의식 수준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생각도 깊어지고 인생을 수동적으로 살지 않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은 5% 전략과 95% 마인드셋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경험과 성장을 원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장 욕구입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그 목표를 이룬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순간
그것이 물리적 현실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랜트 카도는 행동 수준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무행동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 상태를 정당화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두 번째, 후퇴 행동으로 거절과 실패에 부딪혀 뒤로 물러나는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후퇴를 정당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습니다. 세 번째, 보통 수준의 행동으로 평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상태입니다. 크게 실패하지는 않지만 큰 성공도 이루지 못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수준의 행동입니다. 목표에 완전히 몰입하여 쉬지 않고 행동하는 상태로 이 단계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을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엄청난 수준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상태와도 일치합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움직임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주변에서 당신을 미쳤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5%만이 성공합니다. 이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빚더미에 허덕이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해 몇 개월 만에 억대 연봉을 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심각한 부채와 사업 실패로 인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밥 프록터의 패러다임 전환 방법을 접하고 자신의 시형 목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그 목표를 글로 쓰고 상상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했습니다. 8개월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1년 안에 모든 부채를 청산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진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발전시켰고 식습관, 운동, 명상,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 6개월 만에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약 없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내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것을 매일 실천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은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고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지속적으로 배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며 더 친절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공해서 그 풍요로움을 나누게 됩니다. 진정한 성공은 항상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풍요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면 나눔이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입니다. 당신이 변화함으로써 주변 세계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공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시간의 압축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시간을 압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치 기반 시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시간이 아닌 가치를 기준으로 활동을 평가합니다. 모든 활동이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 활동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임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자동화하세요. 반복적인 작업은 가능한 한 자동화하여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다섯 번째,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세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80대 20 법칙을 기억하세요. 20%의 노력으로 80%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압축하면
1년 안에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와 같은 말들이 그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말들은 일리가 있지만 경제적 자유의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유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진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열정을 추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면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엄청나게 해방됩니다. 매달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할지, 은퇴 후 생활은 어떻게 할지 등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면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자신의 생존에 급급하지 않을 때 더 큰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는 잘못된 접근법과 올바른 접근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접근법은 돈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가치 창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가 클수록 그에 대한 경제적 보상도 커집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여정에서 혼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당신을 지지하고 격려해줄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원합니다. 당신의 목표와 열망을 이해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힘들 때 격려해주고 방향을 잃었을 때 조언해주며 성공했을 때 함께 기뻐해줄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독성 있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결정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인 열정, 기쁨, 사랑, 감사는 건설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반면 부정적인 감정인 두려움, 분노, 원망, 질투는 파괴적인 행동이나 무행동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요소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상상할 때 느끼는 감정을 인식하고 강화하세요. 그 감정이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 것입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이해하며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우세요. 감정 지능을 높이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패러다임을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단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세요.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내면화하세요. 5년 후 오늘을 돌아봤을 때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라고 놀랄 수 있는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 노후, 재정적 걱정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이 메시지는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에 담긴 인사이트와 제 경험을 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가능성을 실현하는 여정을 함께 떠납시다. 당신은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진실을 기억하고 당신의 타고난 풍요로움을 세상에 표현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